2021년 5월 13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랜덤 채팅 앱 절반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다. 랜덤 채팅 앱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이용자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쓰고 있던 랜덤 채팅 앱 90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랍니다. 채팅 앱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조선일보, 업비트 빗썸 이딴 시스템 장애. 투자자들 수수료 어디에 쓰나? 지난 11일 오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식은땀 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모두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1시간 넘도록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버 용량을 몇 배를 늘렸지만 순간적으로 대규모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죠.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하루 거래액은 25조 원. 코스피 거래액을 훌쩍 뛰어넘었죠. 하지만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두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쿠키뉴스, 뉴욕 증시 삼킨 인플레 공포. 3대 지수 2% 탈락. 인플레이션 급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렸는데요. 다우 1.99%, S&P500 2.14%, 나스닥 2.67% 하락했습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기술주의 대규모 매도를 촉발했고 주가는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스키트 공모의 영끌 비추. 가계빚 한 달 새 16조 불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대출받아 공모주 투자를 하는 등 비추, 즉 빚내서 투자의 여파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이 커져 딜레마라고 합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SBS 뉴스, 일본 코로나에 AI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 매주 1,000엔, 우리 돈 1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계란 10개 묶음을 1,000원 정도에 파는 할인 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일본 수도권의 계란 가격 상승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계란 부족 현상이 현실화한 겁니다. 감염이 확인돼 산란계를 살처분하게 되면 다시 계란을 생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다른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면서 일본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격화, 사망자 60여 명으로 늘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사상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기간 동안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로켓포를 발사하자 군사행동에 착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집트와 카타르, 유엔의 휴전 노력에도 폭력 사태를 종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은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지난 8일 폭력 사태가 확산된 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6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6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경제, 안수면 중 보복 수면 인권단체 비난, 신장 면화의 곤혹스런 글로벌 기업들.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사용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나이키, 스웨덴, H&M 등은 신장 면화 사용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 일본 무인양품은 대놓고 신장 면화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면화의 25%를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업계 관계자는 신장 위구르에 가서 볼 수 있으면 없을 논란이 중국 정부의 방해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업계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홍준표 연일 SNS서 복당 시위. 의총서 복당 청문회 열어달라. 복당을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당 내외로 시끄럽습니다. 초선과 다선 의원들 간의 온도차가 심한 것이 특징인데 언제까지 수습될지 지켜볼 만합니다. 세계일보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정당한 목적 따라 전단 살포 제한 필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이었던 유엔의 입장에 변화가 보입니다. 다만 전단 살포를 주동했던 주동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은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일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청와대 여당 내 낙마론의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 가운데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 중 최소 1명에 대한 낙마는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청와대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조선비즈, 송영길 재산세양 도세 조정 시급한 결정 필요. LTV 90% 가능. 송 대표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종부세 등 세금 관련 문제와 주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민심 위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KBS 뉴스. 4살 난 딸의 손을 잡고 길 건너 유치원을 가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스쿨존 안의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야가 흐릿해 길을 건너는 모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시스. 자가격리를 어기고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당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소비자 40살 A씨는 냉동만두를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 봉지 안에 다름 아닌 고무장갑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지 안에 고무장갑이 들어갔는데도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원. 최근 정부가 트래블법을 추진을 공식화하고 유연한 자가격리 면제 조건도 내세우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해외여행지는 유럽이 68%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